ERP 회계 2급 2026년 3월 기출문제 실무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당사의 거래처 등록 시스템 설정 방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자, 시스템 설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저희는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스템 환경 설정은 자, 시스템 관리 폴더 회사 등록에서 자,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자,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회계 시험은 공통과 회계 파트에서만 저희 시험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 보조 화면 사용 여부와 자, 코드 자동 부여 자, 그리고 코드값 결정 유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이제 우리가 보실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 자, 거래처 보조화면 사용 같은 경우에는 자, 아래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 24번 칸에 보시면 자, 거래처 등록 보조 사용 화면 사용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유형 설정은 1번이고요. 자, 선택 범위 1번은 여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거래처 등록 보조 화면을 사용한다 라는 거고 자, 코드 자동 부여 같은 경우에는 자, 거래처 코드 자동 부여 25번 칸을 보시면 되세요. 자, 유형 설정은 5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선택 범위가 0이면 사용을 하지 않겠다. 즉, 거래처 코드를 자동 부여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자, 3부터 10개다 라고 하는 거는 자동 부여 자릿수예요. 자, 즉 우리 회사는 5를 선택한 거는 5자리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가 5자리로 자동 부여하게끔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코드값 결정 유형은 37번 칸을 보시면 자, 거래처 코드 자동 부여 코드 값이 유형 설정이 0번이고 자, 0번은 최대값 채변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회사는 최대값 채번을 선택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조 화면 사용은 여고 자, 코드 자동 부여도 여고 자, 코드값 결정 유형은 최대값 채번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맞는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3번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2번은 당사의 사원 등록을 확인하여 각 사원별 회계 입력 방식을 올바르게 설명한 내용을 골라보세요. 자, 우리 힌트. 사원 등록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힌트 하나 더. 회계 입력 방식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디냐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사원 등록을 확인한다라는 아주 큰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어디서 확인하시냐? 자, 회사 등록 정보 사원 등록에서 저희는 확인을 가능하고요. 자, 부서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경부부터 총무부까지 전체를 지정한 후 자, 회계 입력 방식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김은찬 사원은 수정, 김종민 사원은 승인, 자, 그리고 신서율 사원은 미결, 자, 이현주 사원은 승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김은찬 사원은 수정 권한자로 대차차의 전표 입력 시 승인으로 반영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미결 권한, 승인 권한, 수정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미결과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전표 입력을 했을 때 미결은 미결 전표로 뜨고 자, 승인과 수정은 승인 전표로 뜹니다. 자, 그런데 수정과 삭제는 좀 다릅니다. 자, 수정과 삭제는 미결과 승인은 무슨 절차가 필요하냐? 승인 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수정은 승인 해제 없이 우리는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한데 대차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죠. 자, 즉 회계에서 대차 차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김은찬 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대차 차익이 난 전표까지 승인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자, 김종민 사원은 아까 권한이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승인 권한으로서 대차 차액 없이 전표 입력을 하면 미결로 반영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미결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승인은 전표를 입력하면 승인 전표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승인권자의 전표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신서율 사원은 우리 그 미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자, 미결 권한자로서 대차 차액 없이 전표 입력 시 승인 전표로 반영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미결권자는 우리는 미결 전표로 반영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2번과 4번, 즉 김종민 사원과 신서율 사원은 좀 자리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자, 4번은 이현주 사원은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현주 사원은 대차 차액 없이 전표를 입력을 하면 승인 전표로 입력이 되고, 자, 수정은 수정 같은 경우에는 승인 해제를 먼저 한 후 미결 상태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3번은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관리비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 지금처럼 계정과 관련된 거는 계정 과목 등록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등록은 시스템 관리에서 기초정보관리, 계정 과목 등록 여기에도 있었고, 자, 회계관리 파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리 파트에 기초정보관리, 계정 과목 등록 같은 장부입니다. 같은 장부이기 때문에 둘 중 어느 것을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우리 밑에 800번대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 이 폴더 여셔서, 자, 접대비 앞에만 플러스 버튼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죠? 자, 플러스 버튼이 있다는 얘기는 접대비 폴더 안에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세목별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세목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자, 즉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접대비, 일반 접대비, 경조사 접대비, 문화 접대비 이렇게 세목을 설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첫 번째 문항은 맞는 답이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계정을 입력을 할 때 증빙을 차대변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다. 자, 증빙 관련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살펴보시면 증빙 필수 입력 여부에서 차대변 선택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즉, 증빙이 필수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선택해서 넣어도 내고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계정을 입력을 할 때 증빙을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다. 이 지문도 맞는 답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관리 항목으로 D1 프로젝트를 차대변 필수로 입력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러한 관리 항목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쪽을 보시면, 자, A1의 거래처, 자, 그리고 D1의 프로젝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4번 칸에 D1 프로젝트를 보시면 입력 필수가 차대변 선택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대변 이렇게 선택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차대변 선택이기 때문에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니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항목은 틀린 항목이 되겠죠. 자, 네 번째, 과목은 전표 입력에 불과하며 세목은 전표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설정되어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자, 접대비라는 대표 항목이 있죠. 얘가 과목이고, 자, 여기 세분화된 01, 02, 032 세목입니다. 세목. 그래서 과목은 대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목은 세분화된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자, 대표 항목인 과목을 클릭을 하시면, 자, 오른쪽에 입력 구분 칸에 보시면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 번호도 사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이 불가능하다, 불가하다라는 거는 틀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과목도 전표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뒤에는 전표 입력이 가능한 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세목에서 자, 아래 칸 보시면 오른쪽에 또 입력 구분이 입력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은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번은 1월부터 4월까지 자, 10800 자, 외상 매출금 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몇 월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현금으로 지출한 뭐 이런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자, 뭐뭐가 가장 많다, 뭐뭐가 가장 적다. 자, 이렇게 발생했다 라고 나왔을 때는
총계장 원장에서 조회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총계장 원장은 회계관리, 전표장부관리의 중간쯤에 총계장 원장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1월부터 4월 기간을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기간 설정을 2025년 1월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달력을 통해서 하셔도 괜찮고, 자, 계정별은 외상매출금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을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지금은 일별 탭이에요. 그래서 일별 탭은 월계 탭끼리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되시고, 자, 오른쪽 옆에 월별 탭이 별도로 있죠. 그죠? 그럼 월별 탭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 2026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 잡으시면, 자, 월별 탭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뿐, 두 개의 금액은 동일합니다. 월별 탭이 조금은 보기가 좀 편하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는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월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외상매출금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외상매출금이 증가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변 금액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 금액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몇 월입니까? 1월이죠. 그러니까 1월이 2억 9천으로서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이 되는 것이고, 자, 문제에서 회수다라고 나오면 회수 같은 경우에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경우 당연히 외상매출금이 감소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대변 금액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가장 많이 발생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차변 금액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1월 달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1월입니다. 자, 5번은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현금 입금액과 출금액을 각각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1월부터 2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금, 입금액, 출금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현금의 입금액과 출금액이 나온 경우에는 현금 출납장을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총계정원장 바로 아래 보시면 현금 출납장이 있죠. 현금 출납장 들어가셔서 1월부터 2월의 기간을 잡을 겁니다. 자, 그러면 2026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자, 달력을 통해서 지정을 하셔도 되시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월계 두 개를 합산하신 게 가장 정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물론 밑에 누계가 나와 있죠. 그죠? 자, 이 입금 누계 속에는 무슨 금액이 들어가 있냐면, 자, 전기에서 2월된 전기 2월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출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 2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자, 밑에 있는 누계 금액을 보셔도 무방하나, 자, 입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 2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누계를 이용하실 분들은 누계에서 전기 2월을 빼주셔야 돼요. 자, 월이 뭐 1월부터 6월까지 다양한 월을, 많은 월을 계산을 할 때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빠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약 2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위아래 1월과 2월의 월계를 합산하시는 방법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은 1월은 300만 원, 자, 2월은 350만 원. 자, 두 개를 더하시면 자, 650만 원이 정답이 될 것이고 650만 원. 자, 출금액 같은 경우에는 또 출금액 자, 월계 770만 원. 자, 그리고 2월의 월계 1015만 원. 자, 이 두 개를 합산한 금액을 계산을 해보시면 1785만 원으로 계산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6번 문제는 2026년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상여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분기는 3, 4분기다. 자, 2번에 소모품은 하반기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이 발생하였다. 자, 3번에 판매비와 관리비 중 가장 큰 금액이 발생된 계정은 직원 급여이다. 자, 4번에 매출원가 중 단기 상품 매입액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감소되었다. 자, 지금 보시면 손익계산서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하나는 분기를 물어봤고, 하나는 하반기 동안 매월을 물어봤고, 자, 그리고 하나는 또 가장 큰 전체 금액을 물어봤고, 하나는 상반기랑 하반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조회할 수 있는 장부는 기간별 손익계산서라는 메뉴예요. 자, 기간별 손익계산서는
결산재무제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재무제표 관리 안에 기간별 손익계산서를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살펴보셔야 해요. 그래서 1번 문항을 보시면, 자, 1번 문항은, 자, 상여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분기를 물어봤죠. 그죠? 자, 분기를 물어봤는데, 기간별 손익계산서는 탭이 4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철별, 첫 번째, 월별은 월별로 나오는 거. 자, 분기별은 분기별, 즉 1분기부터 4분기까지 4개의 분기를 합산금액으로 보여주고요. 단기별은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합산금액으로 보여주고, 전년 대비는 전년도와 단기를 비교하면서 증감 또는 증감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탭이에요. 자, 이번에는 분기다라고 했었고요. 자, 몇 분기다라는 제시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4개의 분기를 다 조회를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조회를 하신 다음에 상여금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상여금을 클릭하시면 상여금 표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상여금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분기는 어디인가 살펴봤더니 지금 3, 4분기로 보여지죠. 그죠? 그래서 3, 4분기인 1억 4,250만 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분기입니다. 자, 2번은 하반기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이 발생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하반기라고 해서 반기별로 들어가서 하반기라고 클릭을 하시면 조회 금액이 하반기 전체 항목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월별 탭을 가시는 게 가장 빠르시고, 자, 하반기니까 설정을 7월부터 12월로 하시면 되시겠죠. 그죠? 자, 2026년 7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조회를 하신 다음에 소모품비다라고 했으니까 소모품비를 클릭하셔서 조회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비 중에서 가장 매월 동일한 금액이 발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모품비는 매달, 자, 7월, 8월, 9월, 10, 11, 12, 12월까지 자, 보시면 소모품비는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380만 원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을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은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발생한 계정은 직원급여이다. 자, 여기서는 기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1년 전체를 조회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년 전체 2026년 1월부터 12월 전체 금액을 보시면 합계 금액을 보시면 되시겠죠. 그죠? 합계 금액 중에서 가장 큰 자,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가장 큰 건 직원급여가 되는 거죠. 직원급여이고, 자, 다음에 4번은 매출원가 중 단기 매입액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감소했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이럴 때는 반기별로 들어가셔서 상반기부터 하반기 전체를 지정을 하시면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하는 표로 보여주면서 단기 매입액이 상반기에는 2억 3,865만 원, 하반기는 2억 7,300만 원으로 증가액도 같이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증가액이 플러스면 증가했다. 자, 밑에는 마이너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는 건 감소했다. 자, 증감률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증감률을 물어봤다 그러면 1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 문제상에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감소했다가 아니라 증가했다라고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자, 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은 1월부터 5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로 지출된 금액 중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은 무엇이냐? 자, 우리 현금이 나오면 현금 출납장 또는 1월 계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 그 문제를 조회할 수 있는 메뉴는 1월 계표입니다. 그래서 1월 계표는 전표, 장부관리, 1월 계표로 들어가셔서 1계표 탭이 있고 월계표 탭이 있는데 월계표 탭을 클릭하셔서
2025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자, 조회를 하신 다음에 밑으로 조금만 쭉 내리셔서 판매비와 관리비 중 현금으로 지출한이라고 했으니까 현금 금액 중 바로 왼쪽이 현금으로 지출된 자리입니다. 현금 금액 중 가장 큰, 가장 많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자, 그러면 정답은 차량 유지비가 되겠죠. 그렇죠? 차량 유지비가 답이기 때문에 7번의 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8번에 전표 관리 항목에 프로젝트를 등록하여 손익계산서를 산출하고 있다. 자, 지금 여기에 관리 항목에 프로젝트를 등록해서 손익계산서를 산출한다. 요게 힌트고요. 자, 3월 한 달 동안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판매 관리비 중 82200 차량 유지비 계정 발생액이 가장 큰 프로젝트를 골라봐라. 자, 지금 관리 항목과 프로젝트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이 만나면 우리는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라는 장부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우리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는 결산재무제표 관리 밑에서 세 번째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 여기로 들어가셔서 반드시 조회를 하셔야 들어가셔서 조회를 하시는데 자, 지금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 들어가시면 위에 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PJT별 얘가 프로젝트별로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탭입니다. 그래서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 들어오셔서 프로젝트다라고 하면 PJT별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JT별 탭에서 PJT 프로젝트를 저희가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시된 프로젝트가 1번부터 4번 이 네 가지를 선택하셔도 되시고 자,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돋보기 버튼 누르셔서 선택하셔도 되시고 위에 있는 빨간색 체크박스에 그 빨간색 체크박스에 빨간색을 클릭하시면 전체가 지정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 날짜를 지정하시면 돼요. 날짜는 3월 한 달 동안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3월 한 달을 지정을 하십니다. 3월 한 달 지정하시고 계정별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 중 822 차량 유지비를 찾아보시겠죠. 차량 유지비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없는 것들 티북이나 모바일은 금액이 없는 것이고 그룹웨어, RPA, 클라우드, 온라인 팩스 자, 이 네 개 중에서 발생액이 가장 큰 프로젝트. 자, 그럼 금액이 가장 큰 걸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는 클라우드죠. 자,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8번의 답은 3번의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가 정답이고 자, 9번은 2026년 외상매입금 계정의 기초금액을 확인 시 전기에서 이월된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골라봐라. 자, 이 문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초기 2월 등록이라는 데서 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거래처 원장에서 1월 1일, 전기 2월은 1월 1일 날짜이기 때문에 전기 2월 금액이 나오면 거래처 원장에서 1월 1일 하루를 조회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 관리에서 초기 2월 관리에서 회계 초기 2월 등록. 자, 외상매입금은 재무상태표 계정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를 그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이렇게 엔터 치시고 자, 계정 과목 외상매입금을 찾으셔야겠죠. 215번에 외상매입금을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래처를 보시면 되세요. 거래처에서 가장 큰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거래처는 형광공업이 가장 크죠. 그죠? 자, 그래서 형광공업인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자, 거래처 원장을 통해서 하실 분들은 자, 회계관리에서 전표장부 관리 자, 거래처 원장 자, 거래처 원장 들어가셔서 날짜 지정을 첫날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날을 2026년 1월 1일 계정은 외상매입금 조회하시고 자, 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1일로 조회를 하시면 오류 없이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 1일 하루만 조회를 하시면 전기 6월 금액과
잔액 금액이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날짜 지정을 2026년 1년으로 이렇게 조회를 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기 2월 금액을 보셔야 된다는 점에 꼭 유의해 주시고요. 자, 하루만 잡으면 1월 1일 하루만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기 때문에 둘 중 어느 걸 보셔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이라고 했으니까 현관공업임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업무용 승용차 1, 2B 0927 차량의 관리사원이 누구인지 골라봐라.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문제는 업무용 승용차 폴더에서 확인을 가능하신데, 자, 첫 번째, 단순하게 사원만 물어보면 차량 등록으로 들어가시면 되시고, 업무 사용 비율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 운영 기록부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차량 등록을 들어가도 되고, 운행 기록부를 들어가셔도 되신다. 그래서 운행 기록부는 조회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운행 기록부에서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간 설정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1년으로 다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11B, 자, 12B 0927 차량을 조회를 하시는 거죠. 12B 0927 카니발이네요. 자, 카니발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사원은 김은찬 사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김은찬 사원이고 업무 사용 비율은 자, 맨 끝에 오른쪽에 조금 더 확대를 해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사용 비율은 자, 이렇게 있는데 사용 비율이 없네요. 사용 비율이 이번 회차에서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사원은 1, 2B 0927은 김은찬 사원. 그래서 김은찬 사원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김은찬 사원은 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 자, 11번. 주큐브는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를 작성하던 중 핵심 ERP의 증빙을 연결하는 작업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였다. 자, 아래 적격증빙별 전표 증빙과 같이 증빙 연결을 수정한 후 2026년 상반기 동안 800번대 손익계산서의 신용카드 법인과 현금 영수증 증빙의 합계액을 조회하면 얼마인가? 자, 지금 이 문제는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를 작성하고 자, 상반기 동안에 800번대 손익계산서 합계액을 조회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증빙 설정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증빙 설정을 잘 연결하신 다음에 조회를 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증빙서류 검토표는 전표장부관리 아래에서 두 번째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들어가셔서 자, 오른쪽에 증빙설정이라는 버튼 보이시죠? 증빙설정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랑 다르게 다른 코드들이 각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코드들, 맞지 않는 코드들을 먼저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코드는 한번 등록이 되면 다른 곳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코드 번호를 다 오른쪽 아래에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서 삭제를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삭제를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 자, 10번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법인이죠. 자, 신용카드 법인은 8번으로 자, 신용카드계에는 8A로 자, 20번에 9A 현금영수증 자, 30번은 1번, 계산서는 2번, 자, 수치 제외 대상은 3번, 3A, 99 이렇게 설정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자, 코드 번호는 직접 입력하셔도 되시고 F2번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코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0번은 8번이라고 했고요. 자, 11번은 8A 자, 20번의 현금 영수증은 9A 세금 계산서는 1번의 세금 계산서가 맞게 잘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4번의 계산서는 2번의 계산서. 자, 수치 제외 대상을 봤더니 3번, 3A, 99 잘 등록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잘 등록을 하신 다음에 종료 ESC 버튼을 누르시고 자, 기간 설정을 해주시는 건데 기간은 상반기 동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상반기니까 6월까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26년 6월 30일 이렇게 직접 입력하셔도 되시고 자, 달력을 통해서 여기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상반기 하시고 확인.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조회를 하신 다음에 자, 우리는 전제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800번대 손익계산서라는 전제 조건이 없다라고 하시면 맨 아래에 있는 진한 하늘색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는 800번대 손익계산서의 라는 전제 조건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중간쯤에 손익계산서 소개를 보셔야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신용카드와 신용카드 법인과 현금 영수증을 합하래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 법인 95만 원과 현금 영수증 85만 원을 합하면 18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95만 원 더하기 85만 원. 자, 합한 180만 원이 정답입니다. 자, 이 문제 꼭 유념하셔서 전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전제 조건 라인을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꼭 유념하시길 바랄게요. 자, 12번은 주큐브는 2024년 4월 1일 업무용 승용차를 1,900만 원에 취득하였다. 내용 연수는 8년이며 정액법으로 상각을 진행하려고 한다. 자, 해당 내역을 고정자산 등록 후 주큐브에 202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차량 운반구 800번대 자산에 단기 감가상각비를 조회하면 얼마인가? 자, 자산 유형은 2080년 차량 운반구, 자산 코드와 자산 코드명이 20800005의 캐스퍼 26C0913, 경비구분은 0번에 800번대, 관리부서는 2001 영업부라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고정자산과 관련된 것도 고정자산 폴더가 별도로 있으니 고정자산 폴더를 여신 다음에 첫 번째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를 여십니다. 자, 고정자산 메뉴를 통해서 저희는 유형자산 감가상각이 되는 유형자산을 먼저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 유형에서 옆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 20800 차량 운반구, 자, 여기서 조회하셔도 되시고 거기에 20800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20800 이렇게 입력하셔도 똑같이 저희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산 코드 번호부터 제시된 내용으로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되세요. 차량 운반구 208-00005 입력하시면 되시고, 자, 캐스퍼라고 했죠? 그래서 캐스퍼. 자, 우리 차량 번호는 26C0913, 26C의 0913, C의 0913.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시고, 자, 엔터 치시면 취득일자가 나오죠. 취득일자는 2026년 4월 1일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취득일자 입력하신 후 엔터를 치시면 오른쪽 취득원가에 커서가 깜빡깜빡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득원가는 아까 얼마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냐면 1,6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취득원가에 1,600만 원. 자, 엔터 치시고, 자,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다 라고 했고 내용 연수는 8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상각비에 150만 원으로 금액이 계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자,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시면 경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경비 구분은 0번에 800번대 선택하라라고 되어 있었고, 자, 관리부서는 돋보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거나 F2번 버튼을 누르시면 그 부서가 조회가 됩니다. 자, 부서는 영업부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럼 영업부서로 하시고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자, ERP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멈추시면 장부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엔터를 끝까지 누르신 다음에 왼쪽에 자산 코드 다음 줄로 넘어가게끔 엔터를 꼭 반드시 해주셔야 얘네들이 장부에 반영이 됩니다. 장부에 반영을 시킨 다음에 자, 감가상각비 한 해 동안의 차량 운반구 800번대 감가상각비의 모든 금액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다시 한번 감가상각비 현황 메뉴로 들어갈 거예요. 자, 감가상각비 현황 메뉴 들어가셔서 전제 조건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경비구분은 전체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지만 자, 우리 회계 시험에서 이번 시험에서는 800번대다 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얘를 800번대로 설정을 해주실 거예요. 800번대. 자, 기간은 1년 한 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를 조회를 하시고
차량 운반구에 대한 것만 물어본 거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를 클릭하시면 조금 더 확인하시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단기 감가상각비 1,545만 6천 원. 자, 이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고, 자, 차량 운반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유형자산 전체 또는 감가상각자산 전체를 조회하라 라고 했으면 바로 아래에 있는 요 진한 파란색 요 8,665만 6천 원은 위에 있는 다른 유형자산, 즉 건물과 차량 운반구의 단기 상각비 합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꼭 잘 확인을 하셔서 차량 운반구, 지금 입력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를 조회를 하라는 건지 전체적인 감가상각비를 조회를 하라는 건지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정답이 2번 1,545만 6천 원이 되겠죠. 자, 다음에 13번은 차량 유지비 판매 관리비로 편성된 1001 재경부 예산에 7월 1일 30만 원을 추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자, 예산에 7월 1일 30만 원을 추경하기로 했대요. 자, 이 작업을 수행한 후 7월 한 달 재경부 차량 유지비 집행률을 조회하면 얼마인가? 자, 그리고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으로 조회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힌트는 예산이에요. 자, 예산과 관련된 거는 예산 폴더가 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산 관리를 클릭해 보시면 예산 신청, 편성, 조정, 그리고 예실 대비 현상, 예산 실적 현황, 예산 초과 현황 이렇게 메뉴가 다양한데 이 중에서 추경 예산이다라는 얘기는 조정 입력이에요. 그래서 이미 편성된 금액 중에서 3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집행받기로 한 거죠. 그죠? 7월 1일 날. 그래서 조정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자, 조정 입력에서 재경부, 부서는 재경부가 맞죠. 그죠? 그래서 부서 확인하시고 자, 계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 판매 관리비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 계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 800번대 하시고 연도는 당연히 2026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차량 유지비랑 관련된 요 항목들이 나와 있고요. 제가 설정을 잘못했네요. 자, 오른쪽 밑에 조정일자가 나와 있어요. 그 조정일자는 지금 왼쪽은 진한 주황색, 오른쪽은 진하지 않죠? 자, 주황색이 진해질 때 날짜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날짜는 언제 조정하기로 했다라고 했냐면 7월 1일 날 추경하기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7월 1일자를 입력을 합니다. 자, 7월 1일 조정일자 엔터 치시면 조정 대상 월은 7월로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자, 엔터 치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추경 예산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선택하시고 자, 금액은 추가로 받기로 한 30만 원 입력하시고요. 조정 내역은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엔터를 눌러서 다음 칸으로 넘어갈 때까지 엔터를 눌러주셔야 해요. 자, 이렇게 장부에 반영을 시키고 자, 왼쪽에 또 예산 실적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실적 현황 메뉴로 들어가시면 자, 조회 기간은 자, 아까 7월 한 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026년 7월 한 달만 조회를 하시면 되시고요. 예산 그룹은 전제 조건이 없는 이상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엔터 치시면서 넘어가시고 재경부서 맞고요. 자, 집행 방식은 아까 승인 집행이다 라고 했었죠. 승인 집행. 그러니까 승인 집행을 선택해 주시면 되십니다. 여기에서 결의 집행이 아니라 승인 집행 선택하시고 자, 위에 보시면 누계 예산 대비 실적 당월 예비 대상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누계 예산 대비 실적을 보시면 되세요. 자, 이 중에서 차량 유지비 800번대 차량 유지비가 집행률이 83%이구나 이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지금 집행률은 83%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조정 입력에서 조정된 내역들을 먼저 입력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예산 실적 현황에서
집행유를 조회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14번은 상반기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원재료 단기 매입한 금액은 200만 원이다. 자, 외상 매출금은 전기에 이월된 금액보다 단기에 발생한 금액이 더 크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당좌예금, 재예금을 합산하여 포기하도록 설정했다. 자, 네 번째, 받으러 함의 잔액 기준으로 1% 충당금 설정 시 대손 충당금, 환입액이 분계 처리된다. 자,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자, 어찌됐든 저희는 재무상태표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결산 재무제표 관리,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실 거예요. 자, 재무상태표 들어가시고, 자, 지금은 상반기 재무상태표다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상반기 재무상태표를 살펴보셔야겠죠. 상반기니까 몇 월일까요? 1월부터 6월인데, 자, 재무상태표는 6월을 클릭을 하시면 6월을 클릭하시면 1월부터 6월 이렇게 조회를 해주는 거예요. 자, 1번에 원재료 단기 매입액은 2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원재료는 재고자산 중에 하나죠. 자, 근데 여기에 재고자산의 원재료 800만 원은 지금 현재 잔액이지 얼마만큼 매입을 한지는 모릅니다.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창이 하나 열려요. 자, 그러면 2번 6월 달에 200만 원을 매입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전기에서 2월 된 600만 원과 2번 6월 달에 새로이 매입한 200만 원을 합산해서 총 8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1번의 단기 매입은 200만 원 맞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번에 외상매출금은 전기에 2월 된 금액보다 단기에 발생한 금액이 크다. 자, 그럼 외상매출금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자, 왼쪽은 단기. 자, 오른쪽은 전기죠. 그죠? 그럼 전기에 6월 된 금액은 18억 정도예요. 자, 근데 단기에 지금 잔액은 20억 정도죠. 그죠? 자, 그러면 단기에 발생한 금액은 이 둘의 차이가 되겠죠. 그죠? 단기에 발생한 금액은 이 둘의 차이가 되는 것이고, 더블 클릭하시면 외상매출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8억에서 2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약 13억 정도가 우리가 단기에 발생한 금액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에 이월된 금액이 단기보다는 큰 거죠. 즉, 단기보다 지금 이 문제는 단기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지만 전기 이월이 더 큰 금액이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3번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뭐 현금, 당좌예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제출용 탭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출용 탭을 클릭하시고 날짜를 한 번 더 지정을 해주시면 현금이 현금성 자산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죠? 자,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통합계정이에요. 통합계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통합계정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클릭하시고 오른쪽에서 현금, 당좌예금, 재예금 이렇게 통합계정도 하나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보증금도 매출채권은 뭐 외상매출금 받으러 뭐 이렇게 통합계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4번인데 4번은 받으럼 잔액 기준으로 1% 충당금을 설정을 할 때 대손주당 환입액이 분계 처리가 된대요. 자, 즉, 자, 이거는 뭐 관리용 탭에서 하셔도 되시고 뭐 다 하셔도 되시는데 받으럼이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용 탭에서 저희는 계산을 한번 해보실게요. 자, 받으럼 잔액이 1억 3천 70만 원이에요. 1억 3천 70만 원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150만 원이죠. 그죠? 자,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그럼 계산은 자, 받으럼 잔액 1억 3천 70만 원 자, 곱하기 1%를 먼저 하시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를 먼저 하시고 자, 대손충당금 잔액이 150만 원을 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빼시면 자, 130만 7천 원으로 계산이 되실 거고요. 자, 빼기 150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은 마이너스 19만 3천 원으로 계산이 되실 거예요. 자, 금액이 마이너스란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대손충당금 잔액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즉 결산 때 우리 회사는 이 외상매출금 또는 받으러옴 잔액의 대손율, 즉 1%를 한 금액인 130만 7천원만큼의 대손충당금 잔액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장부상 대손충당금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만 3천원만큼 다시 환입하겠다라는 의미로 마이너스로 나오면 대손충당금 환입액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맞는 답이에요. 맞는 질문입니다. 자, 15번은 자, 1기 부가세 예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계산서 발급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업태는 서비스업이면서 종목은 소프트웨어이고 매입 내역 중 고정자산 매입분은 세금 계산서 수치분만 조회하고 총괄납부 사업자로 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진행하되 납부는 송파세무서에서 총괄납부한다. 자, 지금 이 문제는 두 개를 조회를 하셔야 돼요. 두 개를 조회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부가세 신고서고 자, 송파세무서는 부가세 신고서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등록에서 조회를 하셔야 돼요. 자, 우선 부가세 신고서를 먼저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우리 부가세 관리에서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자,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이 되겠죠. 그죠? 자, 1월부터 3월을 조회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조회를 하신 다음에 불러오기. 자, 불러오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계산서랑 관련된 거는 과세 표준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서랑 관련된 발급 금액이다, 수치 금액이다 라는 것들은 과세 표준이라는 버튼이 있죠. 그래서 과세 표준 버튼을 클릭하시면 팝업 창이 하나 더 뜰 겁니다. 그래서 이 팝업 창에서 자, 첫 번째 계산서 발급은 자, 밑에 있는 발급 금액 85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85번 계산서 발급 금액에 금액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맞는 것이고 자, 원래 2번에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업장 등록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 어디서도 확인하시냐면 여기 그 과세 표준 명세에서도 확인은 가능하세요. 그래서 업태가 서비스, 종목은 소프트웨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3번의 매입 내역 중 고정자산 매입분은 세금 계산서 수치분만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고정자산은 세금 계산서 증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증빙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증빙은 자, 우리 11번 칸. 자, 11번 칸 보시면 세금 계산서 수치분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 세금 계산 존재하고요. 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숨어 있는데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창이 하나 또 열리죠. 그죠? 자, 창이 하나 열리는데 42번 칸 보시면 자, 고정자산 매입, 신용카드 매출점포 등 수치 명세서 제출분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되어 있죠. 신용카드인지 현금 영수증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세금 계산서 이외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도 있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은 세금 계산서 수치분만 존재한다 라는 것은 틀린 답이 되겠죠. 얘는 틀립니다. 자, 4번에 총괄납부 사업자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어디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총괄납부 사업장이다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여기 총괄납부 사업장이다라고 써 있으면 지금처럼 신고는 각각 하되 사업장별로 진행하되 납부만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자, 납부는 송파세무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송파세무서는 자, 사업장 등록에서 본점을 클릭하시고 자, 본점을 클릭하시고 자, 송파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송파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자, 되셨나요? 자, 이렇게 조회하시면 되세요. 자, 다음에 16번은 자, 1기 예정 신고 시 매입세 불공제 내역을 작성하려고 한다. 자, 해당 기간의 불공제 매입세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 매입세 불공제 내역은 좀 쉽게 이제 조회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회계관리에서 부가세 관리, 매입세 불공제 내역을 들어가시면 자, 1기 예정.
즉 1월부터 3월로 들어가시겠죠. 조회를 하시겠죠. 1월부터 3월 들어가신 다음에 자, 불러오기 버튼을 한 번 더 눌러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은 종류를 물어본 게 아니라 금액을 물어본 거죠. 그죠?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3만원, 250만원, 10만원, 그러면 263만원이고요. 오른쪽 아래에 합계 금액도 잘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263만원이 답이 되겠죠. 자, 17번은 1기 확정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 거래인 거래건 중 면세 매출분으로 발급된 금액은 얼마인가? 자, 신용카드와 관련된 거는 대다수가 다 신용카드 발행직계표 수치명세서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 발행직계표 수치명세서인데 하나 확인하실 건 자, 탭이 두 개라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수치명세서가 있고 두 번째 발행직계표가 있죠. 자, 수치는 우리가 증빙서류를 받는다라는 거고 자, 발행은 이러한 신용카드 현금영수 중에 증빙서류를 발행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치는 매입과 관련이 되어 있고 발행은 매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즉 매출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발행직계표로 들어가시면 되고 자, 기간은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2월로 들어가시면 되시겠죠. 그죠? 자, 들어가셔서 카드 면세 매출만 저희는 조회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드 면세 매출은 2,500만 원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번외로 자, 세금 계산서 이중 발급된 거다라고 했으면 3천만 원이 답이 되겠죠. 그죠? 하지만 지금은 면세 매출만 물어본 거기 때문에 2,500만 원으로 답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이 답입니다. 자, 18번은 자, 주큐브의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세금 계산서 께표를 작성하였다. 자, 다음 중 세금 계산서 께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지금 이 문제는 부가세 신고서에서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세금 계산서 께표에서도 가능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께표 자, 1번. 세금 계산서에 부가세 총합계액은 9,400만 원이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서 가능하신데 2번처럼 거래처가 등장한다라는 것들은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 계산표를 조회를 하시도록 할게요. 자, 3번에 2기 확정 기간 중 매입 세금 계산서에 반영된 세무 구분을 물어봤죠. 그죠? 자, 세무 구분이 물어봤으면 반드시 매입 매출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매입 매출장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자, 4번에 매출 세금 계산서에 전자 세금 계산서 분 매출처 수는 5이며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성우기업이다 라고 되어 있죠. 얘도 세금 계산서 계표에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 계표로 들어가 보시면 기간은 2기 확정, 즉 마지막이죠.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들어가시면 자, 구분해서 매출과 매입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1번은 매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2번에 매입을 선택하신 다음에 들어가 보실게요. 자, 들어가시면 아래쪽은 이제 상세 설명, 거래처랑 상세 설명이고 위에 표는 합산된 표예요. 자, 두 번째. 자, 우리는 세금계산 종류가 두 개입니다. 전자적인 형태를 띈 전자세금계산서가 있고 전자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 외가 있죠. 그래서 아래쪽도 똑같이 전자와 전자외를 구분해서 거래처별로 보여주고 있고요. 위에는 전자와 전자외를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1번은 합계 금액이 부가세 총 합계다라고 되어 있죠. 부가세액이에요. 부가세. 자, 부가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금액을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제시된 금액은 공급 가액이죠. 자, 그래서 얘는 공이 하나 더 들어갔죠. 자, 이번에 한동테크 거래처에 발급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발급이면 매입이 아니라 매출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분을 매출로 변경하시고 한동테크 거래처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전자인지 전자가 아닌지 전제 조건이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전자 세금 계산서와 전자 외를 다 같이 조회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전자 외 탭이 지금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자, 전자 세금 계산서 외는 한 매라고 되어 있고 한 장이라고 되어 있고, 전자 세금 계산서는 한동 테크가 2장이 있습니다. 총 3장을 발급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럼 매수는 2장이 아니라 3장이 되겠죠. 자, 3번은 세무 구분은 메인 매출장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4번을 먼저 해드릴게요. 자, 4번은 매출 세금 계산서의 전자 세금 계산서분 매출 첫수는 5개이며 공급가의 가장 큰 거래처는 성우기업이래요. 자, 매출에서 전제 조건이 전자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전자 세금 계산서 분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자 세금 계산서 탭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건데, 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 우리 종류는 형광공업, 주한실업, 한동테크, 성호기업, 우리소프트 5곳이죠. 그죠? 자, 그러면 매출 첫 수는 5개가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급가액을 확인을 해보시면, 자,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주한실업이죠. 그죠? 자, 주한실업인데 여기는 성호기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답이 되겠죠. 그죠? 우선은 정답은 3번이네요. 자, 3번에 매입세금 계산서에 반영될 세무구분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세무구분은 메인 매출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전표장부관리 메인 매출장 보시면 메인 매출장은 탭이 굉장히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탭은 신고서 기준이라는 탭이에요. 그래서 신고서 기준 탭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메인 매출장 맨 오른쪽 일자별, 거래처별, 세무구분별, 프로젝트별 신고서 기준이 있는데 신고서 기준 탭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탭 중에 하나이고요. 자, 기간 설정은 2기 확정이니까 마지막 10월부터 12월까지 하시면 되시고요. 자, 출력 구분에서 매입인지 매출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매입 세금 계산서다라고 되어 있었죠. 매입 세금 계산서. 매입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얘를 매입으로 설정하시고, 자, 신고 구분에서 여기 플러스 돋보기 보이시죠? 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세금 계산서가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가 나오는 체크박스에 체크하시고 확인. 자, 엔터 누르셔서 보시면 이 전체를 세라는 게 아니라 세무 구분의 종류를 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 구분의 종류가 과세 매입, 매입 불공제, 수입 총 3가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세무 구분은 모두 3개이다 라는 게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18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은 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한 후 해당 내역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했다. 취득 자산의 합계 세액은 얼마인지 골라봐라. 자, 지금 감가상각을 취득한 후라고 되어 있죠. 얘가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는 부가가치세 관리 중간에서 살짝 아래 있어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를 들어가 보시고, 자, 기간 같은 경우에는 1기 예정, 즉 1월부터 3월을 설정하시고, 자, 엔터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금액이 나올 때도 있지만 금액이 있든 없든 불러오기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러오기 버튼 눌러주시면 감가상각에 대한 상세한 금액들이 나와 있고요. 합계 금액이 나와 있죠. 그죠? 자, 문제상에 뭐 기계장치에 대한, 차량 운반부에 대한, 기계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이라고 나와 있으면 각각의 금액을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 지금처럼 그 감가상각 전체 금액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면 합계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칸에는 자, 각각에 대한 거래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들이 만약에 물어봤다 그러면 아래 칸에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취득자산의 합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한 세액이 되겠죠. 그죠? 즉 전체 금액에 대한 세액인 590만 원이 답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20번 문제는 자, 이익이 부가세 예정신고 시 발생하지 않는 세무 구분을 물어봤죠. 자, 세무 구분이 나오면 메인 매출장 신고서 기준 탭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장 이익이 예정신고죠. 자, 이익이 예정신고면 세 번째예요. 3분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7월부터 9월 하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발생하지 않았는데 매입인지 매출인지 알 수가 없죠. 그죠? 매입인지 매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출력 구분을 전체로 두시고요. 신고 구분도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엔터 누르시면 각각이 조회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에 없는 걸 찾는 거예요. 자, 12영세 영세 매출, 과세 매입, 매입 불공제, 카드 매입이 있는데, 자, 영세 매출은 없네요. 영세 매출이 없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영세 매출은 없고요. 과세 매입 있고, 영세 매입 있고, 매입 불공제, 그리고 카드 매입, 이런 종류들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 매입 있고, 매입 불공제 있고, 카드 매입 있고, 영세 매출은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